재앙절개를 하면 복부를 절개를 해서 꺼내죠. 그러면 회음부나 재앙절개한 부위에 자궁 내막증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출산을 했지만 이 얘기는 처음 들어요. 네, 왜 생기는 거예요? 일단 자궁 내막증의 발생 기전이 명확하게 딱 뭐다 밝혀지진 않았고 그냥 여러 가지 가설들이 존재를 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월경혈의 역류라고 하는데 생리혈이 이제 내막 조직이 떨어질 때 그쵸. 피가 나거든요. 그래서 생리혈이 떨어진 아래쪽으로 질 밖으로 배출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쪽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생리혈이 일부 뒤로 넘어가요. 그래서 뒤로 넘어가서 돌아다니다가 이런 자궁 내막 조직들이 어딘가에 들어붙는 거야. 예를 들면 자궁 바깥 표면일 수도 있고 나팔관, 난관일 수도 있고 난소 조직일 수도 있고 자궁 바로 뒤에 장이라든지 자궁 앞쪽엔 방광, 뒤쪽엔 직장 있잖아요. 그쪽에도 이제 들어붙어서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드물긴 하지만 이런 경우는 대부분 자궁 주변에만 이제 자궁 내막증이 발생을 하는데 드물게는 피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어딘가에 이제 착상이 돼서 이 자궁 내막 조직이요? 네, 이게 보통 피를 타고 돌아다니는 거 이제 혈행성 전파라고 하고 아니면 림프 순환을 통해서 전파되면 림프성 전파. 그 외에도 의인성 전파가 있어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생리할 때 생리혈이 자궁에서만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생리할 때마다 피를 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입안에서? 네네. 이런 분들 보면은 기관지라든지 어떤 폐 조직에 자궁 조직 검사를 해보면 자궁 내막 조직이 발견돼서 자궁 어떻게 내막 거기까지 그게 그렇죠. 그래서 도달할까요? 보통 월경혈의 역류, 단순 역류만으로는 이렇게 멀리 있는 장기에 자궁 내막증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명이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복강경 수술을 할 때 복강경이 뭐냐면 배꼽에다 이렇게 구멍을 뚫어요. 그리고 이제 공기를 넣어서 시야를 확보를 한 다음에 배꼽으로 이제 기구들이 들어가는 거죠. 자궁이나 난소 수술을 한 다음에 자른 다음에 얘네들을 어떻게 뺄 것 같아요? 넣었던 방향에서 그치, 배꼽으로 빼는 다시 거지. 배꼽으로 그대로. 그쵸, 그쵸. 네. 그러면 이런 자궁 내막 조직들이 배꼽에 묻어서 나오는 과정에 꺼내는 예. 과정에 그래서 수술하고 몇 년 뒤에 배꼽 주변에 생리할 때마다 뭐가 이렇게 조금씩 만져져서 자궁 내막증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가 출산을 할 때 자궁 내막 조직이랑 태반이랑 같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자연분만을 하게 되면 회음부에 어느 정도 뭐 회음 절개를 하지 않더라도 회음부 열상 찢어지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또 재앙절개를 하면 복부를 절개를 해서 꺼내죠. 그러면 회음부나 재앙절개한 부위에 자궁 내막증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출산을 했지만 이 얘기는 처음 들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출산했다고 이게 다 그렇다는 건 아닌 그쵸. 거죠? 일단 우리가 이제 의인성 전파라 하는 게 우리가 일부러 수술하면서 묻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배꼽에 이제 자궁 내막 조직이 붙어서 내막증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조직들을 배 안에서 주머니에 담아서 이렇게 빼기도 하지만 자궁 내막 조직이라는 게 정말 현미경적으로 미세한 조직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디 이렇게 떠다니다가 분만이나 수술을 하면서 이제 자궁 내막증이 좀 원치 않게 발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를 보면은 보통은 이제 생리혈이 역류로만 생기는 건 아니고 이제 뭐 피를 통해서 혈행성, 그다음 림프성, 그다음 인성 전파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저도 이제 출산을 했는데 이게 자궁 내막 조직이 막 이런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다른 곳에 이렇게 붙을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해도 될까요? 이렇게 묻을 수 있다는 얘기는 사실 처음 들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근데 아이를 낳은 모든 산모들에게 다 나타나는 건 아닌 그렇죠. 거죠? 보통 이제 단순히 역류설로만 설명이 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정상적인 여성분들이 생리혈이 정상적으로 역류를 하죠. 네. 그 다음에 출산할 때 모든 사람들이 태반이나 내막 조직이 떨어져 나가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궁 내막증은 아주 일부에서 발생을 하는 걸 보면 보통 우리 몸에는 면역 시스템이 역류된 생리혈을 정상적으로 제거를 해줘요. 근데 이런 면역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제거되지 않은 자궁 내막 조직들이 어딘가 붙어서 증식 자라게 돼서 내막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역학적 원인이 자궁 내막증 발생에 역류설만큼 좀 중요하지 않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거는 유전적 소인도 의미 있게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자궁 내막증으로 진단받은 사람이 있으면 아무래도 발생률이 높은 곳으로 보고가 되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사실 의사들이 많은 연구를 했어요. 어떤 유전자가 있으면 자궁 내막증이 생긴다. 어떤 특정 유전자를 밝혀내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가족력이 확실히 있는 곳으로 봐서 단일 유전자는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유전자가 환경적인 요인도 예를 들어서
식구, 가족이면 먹는 거, 식습관, 그다음 생활하는 환경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 가지 요인보다는 여러 가지 유전적, 환경적인 복합적으로 이런 자궁 내막증이 발생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 외에도 이제 호르몬 불균형이라든지 네. 환경 호르몬 같은 것들이 노출이 많이 되면 이런 자궁 내막증이 좀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되기도 해요. 네. 지금 호르몬 불균형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럼 여성 호르몬이 많을 때요, 적을 때요? 언제 발병 그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우선 이제 이런 자궁 내막증의 발생 기전이나 좀 이따 이제 치료 약물을 설명할 때 있어서 이제 좀 이해를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호르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여성 호르몬은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보통 우리가 생리를 딱 시작하면서 난소에서 난자가 배란되는 준비를 할 때 내막이 착상이 되기 위해서 두꺼워질 때 이 내막을 자극해서 증식, 두꺼워지게 하는 호르몬이 에스트로겐. 그리고 이제 배란이 됐어. 그러면은 계속 두꺼워지기만 하면 착상 잘 못해요. 너무 두꺼워도 너무 얇아도 임신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어느 정도 두꺼워지면 이런 에스트로겐을 좀 억제시키고 착상이 잘 되게끔 이제 하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프로게스테론이에요. 그리고 임신이 되면 이 프로게스테론이 계속 올라가요. 근데 임신이 안 되면 프로게스테론이 뚝 떨어지면서 내막이 떨어져 나오면서 생리가 유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성들의 생리라는 게 단순히 한 달에 한 번씩 피가 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아주 정교하게 주기적으로 분비가 되면서 서로 견제를 도하면서 반드시 균형을 이루어야지만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자궁 내막을 두껍게 하는 에스트로겐이 좀 우세해지는 과다하게 노출이 되거나 지속적으로 에스트로겐만 이제 계속 분비가 되게 되면 자궁 내막이 두꺼워지겠죠. 자궁 내막이 두꺼워지는 게 이제 자궁 내막 증식증인데 이런 질환들, 그다음 자궁 밖에 있는 다른 비정상적인 자궁 내막 조직도 계속 커지는 거죠. 자극이 돼서. 그래서 이런 에스트로겐이 우세한 환경이 되면 여러 가지 자궁에 병이 생길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보통 폐경 전후에 생리불순 되게 흔하게 생각하시는데 꼭 저는 초음파 검사를 권해요. 네, 이름이 자궁 다 내막으로 시작하니까 뭐 이게 이거구나 해서 여기 안에서 뭔가 이렇게 일어나겠지. 그쵸. 네네.